싶은데 정말 잘하는 스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를 들면 스시를 만드는 식당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우동 잘하는 집 가서 진짜 너무 소문난 우동집 가서 우리가 스시의 비법을 배울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아메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아메를 하거나 쓰는 소비자이거나 아니면 아메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 아니면 다른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아니다 기다를 묻는 거는 너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기예요. 아미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되게 이렇게 또렷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저도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제 뜻대로 안 되거나 제가 어떤 원했던 거 하지 않을 때 딱 돌아보면요. 시스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제 성격, 제 고집, 제 방식대로 아미 사업을 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제가 가지고 싶은 결과는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우는 그럴 때 혹시나 내 생각이 조금 더 스폰서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우선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된다 생각할 때는 생각하세요. 아, 내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 성공으로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을 잡거나 만남의 시간을 이제 정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기 하셔도 돼요. 근데 전화로 우리 동그라미 못 그리잖아. 일일이 플랜 설명할 수 없어. 전화기로 동그라미 그려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간단한 뭐 제품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만날 약속을 정하는 걸로 전화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창회 계모임 등 모임에서 전하지 않기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일타쌍피예요. 한 개 딱 했는데 막 다 우르르 이렇게 뭐 이렇게 화투 치시는 분들 아시죠? 한 개 딱 뒤집어서 뺐는데 막 싸는 경우가 있어. 싼다는 단어 알죠? 그런데 막 이렇게 흔든다 이렇게 그런 단어 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했는데 두 개를 가져가는 건 없어요.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동창회나 계모임은 너무 많은 다수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않기. 혹시 여기에 그냥 주말인데 영화 한번 보러 갈래 해서 이제 오신 분은 없으시죠? 어, 뭐 제 인생의 스토리가 영화도 될 수 있는데요. 또 그게 또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업 설명하는 자리 아니면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 어떤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는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이곳에 오는 이제 목적이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들어야지 40분이든 1시간이든 본인한테 이제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않아요. 앉아 있는데 계속 휴대폰을 보신다거나 앉아 있는데 계속 이제 눈을 감고 계신다거나 하면 이제 본인한테도 시간 낭비고요. 강의를 하는 그 사람한테도 되게 도움을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입니다. 음,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이제 내가 후원하고 싶은 친구가 백화점에 신발을 사러 가재요. 그것도 후원일 수 있잖아요. 가서 신발도 굴려주고 같이 다니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다 기분 좋으면 뭐 커피도 한 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또 더 많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CLC를 오지 않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미팅을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냐면요. 나는 배우는 곳에서 채우는 게 제일 빨라요. 배우는 것에 채우고 채워지면 누군가를 만나도요. 겁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생각이 미팅 듣는 게 보다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내 에너지가 100일 때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건 50도 안 되거든. 근데 내 에너지가 50이면요. 상대방은요.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후원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집이 크고 나보다 뭐 이쁜 애들 후원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을 수 있어. 나보다.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메 이거 앞에 보면 해핑 피플이란 나와 있어요. 나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여기가 아메가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가기 편한 곳, 내가 좀 만만한 그 사람, 내가 좀 다루기 편한 그 아이 그렇게 만나지거든요. 가게 되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요. 이왕이면 우리는 이거는 돈 버는 수단이긴 하지만 돈 버는 수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뭔가 애살이 있고요. 책임감이 있고요. 뭔가 좀 자기 인생에 주도적인 이렇게 뭔가 있는 사람을 후원하는 게 내가 3년을 투자하든 5년을 투자하든 그 사람한테 마음과 시간과 뭔가 노력을 투자할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0이 아닐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리더님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시간적 나중에 뒤에도 같이 설명하겠지만 행동이나 결단에 주저함 없는 사람들은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 갖추기예요. 지금 이제 드림월드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좀 없다 보니까 머리도 길고 뭐 운동화 편한 신발에 뭐 청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시던 소비자분들도 뭐 사업자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되니까 다들 복장을 많이 갖추고 다니시잖아요. 초기에 여기 오신 이제 배우러 오시는 이더님들은 상관없겠지만 3년 이상, 5년 이상 핀이 어느 정도 있거나 사업가라고 자기가 본인의 암의 사업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정도쯤은 이곳에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을 거잖아요. 운동화를 신는 게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왕이면 나는 큰 비전을 전하는 사람으로 갔는데 이제 복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큰 사업이야, 이건 비전 있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느껴지는 건 어떨까요? 어저께 이제 동계 올림픽이 개막식이 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개회식을 선포하는데 엄청 이제 양복에 파란색 엄청 이렇게 믿음성 있게 이렇게 옷을 입고 그 개회 선언을 하셨거든요. 만약 그때 대통령이 파란색 추리닝에 오징어 그 복장으로 왔다 개회를 시작 이렇게 했으면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 느낌이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면 그 기회에 갖춘 복장과 이제 용모를 갖추는 게 훨씬 이제 내가 파워를 더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기, 그리고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전하기가 있어요. 주변에는 아메 사업을 안 해도요, 부정적인 얘기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어땠더라, 저땠더라. 근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 나한테 막 욕을 쏟아 부어요. 쏟아 붓는데 그거를 제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내 건데 안 받으면 자기 거예요. 준 사람 막 얘기한 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나는 귀 닫고 눈 닫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미속에서 계속 미팅을 듣고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참 이렇게 그냥 상대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꼭 남한테 주는 거에 1000배 이상을 자기가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전하기. 어, 지금 저도 이제 저희 엔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와이프가 아미 사업을 알아듣거나 아니 남편분이 아미 사업을 알아들었을 때 그냥 거기에 이제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해도 이렇게 후원이에요. 근데 이런 날 와이프가 공부하겠다고 나가요. 비도 오는데 아는 이렇게 얘기한 남편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자기가 불편하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 리더들이랑 저희는 토요일 날 리더 미팅을 하는데 오늘 신문풀이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요. 아무도 없이 본인 혼자 있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즐긴대. 제일 행복함을 제일 많이 느낀대요. 집에 다 있는데 식구들이 없어요. 나 혼자 있어. 왠지 외롭다는 생각 들어요. 옛날 외롭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래요. 혼자 집안에 나 혼자 있는 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40%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복한 게요. 다 있는데 애가 없으면 너무 더 행복하대요. 옛날에는 애를 키우는데 엄청 우리 아이니까 행복했대. 애 키우는 거 행복 안 느낀대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손주, 손녀 보는 거 행복하게 안 느낀대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너무 행복하게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혼자 있으면 편한데 뭔가를 원 플러스 원을 놔두고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밥도 차려주고 아빠 아빠 하니까 귀찮잖아. 아니면 엄마 엄마 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데 오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도와주금까지만 하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게서 태클만 안 걸게 하는 것도 저는 후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남편분이나 와이프가 이렇게 약간 입을 덜썩덜썩거린다. 저녁에 늦게 오는데 입을 덜썩덜썩거린다. 아니면 주말 좀 나가려는 게 약간 눈빛이 흐려진다. 이럴 때는 그냥 원래 이제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도 내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약간 애교를 조금 부리신다든지 아니면 좀 몰래 넣어놨던 돈을 조금 준다, 뭐 시켜 먹어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들썩들썩거리니까 약간 약간 기분 나쁜 눈빛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도 내가 아메소에서 능력을 키울 때까지만이라도 그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업 초기에 유의될 사항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면 이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사업 시작하기 이제 첫 번째예요. 아멘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아들었고,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주의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데 제가 네 개를 적어놨어요. 마음 먹기예요. 마음 먹기,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하기.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사업으로 인정하면 집중, 집중하면 용기, 용기 3개월 동안 집중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 뭔가를 한다는 거는 마음부터 먹어야 돼요. 내가 회사를 가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회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마음을 먹었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럼 뭐 해요?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라도 찾잖아요. 구인 광고 찾거나 주위에 혹시 뭐 사람 일할 만한 데 없어라고 물어는 보잖아요. 그게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마음 먹지 않은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올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기를 하는 순간, 아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에요. 토요일 날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 2시에 여기 온다는 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놀러 사면 이곳에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지면 시간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 친구랑 신발 바꾸러 가지 않고요. 이 시간에 친구랑 커피숍에서 라떼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메이로 3개월은 집중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왜, 뭘 위해서 3개월을 집중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나는 아메이로 한 5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한테 용돈 주는 거 신랑한테 이제 눈치 안 보면서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 영어 그냥 일반 단가 보내는 거 조금 과외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메에서 한 달에 한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진짜 빠르면 그냥 다음 달부터 5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50만 원을 원하는 거 분명히 생각했잖아요. 그럼 그 아메에서는 50만 원 벌려면 뭐 해야 되는지 일량은 딱 알잖아요. 브론즈 빌더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 친구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왜? 회원가입을 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제품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뭐 있어요? 내가 제품을 써봐야 되겠죠. 솔직히 사업 시작하기는요, 브랜드 체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파는 사람으로 그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제품을 외워서 파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제품을 써보고 그거에 대한 감동과 플러스 내가 공부한 정보와 플러스 사랑이 담겨서 전달된다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정하는 순간 그 다음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여기서 CLC를 3개월만 OM을 10번 이상만 들으면 이거는 누가 가지지 말라고 해도 가져지는 우선순위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으로 인정했어요. 이거는 일이에요. 아메 사업을 일로 하는 사람과요. 아메 사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요. 시간 내는 게 달라져요. 저는 아메가 일이거든요. 저한테는요. 저는 생계수단이에요. 아메 사업이. 비 온다고 집에 있고, 눈 온다고 집에 있고, 어렵다고 집에 있고, 피곤하다고 누워 있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딱 6시 반 되면 눈을 뜨고요. 신문을 보고요. 파트너들하고 신문 스크랩을 나누고요. 강의를 올리고요. 우리 아이 학교를 보내고요. 제가 씻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딱 해놓고 저는 9시쯤, 9시에서 9시 20분 되면 집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생계거든요. 저는 일이에요, 아메이가. 취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로 집중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어디 가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 전날 그 고민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미팅이 있는 날은 미팅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미팅이 끝난 12시 반부터는 저는 그 제가 배운 것과 제가 가진 걸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가 생긴다는 건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집중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3년, 3개월 이렇게 쭉쭉 집중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버티기를 잘해도 아메 사업 잘한다 하잖아요. 그 버티기가요. 한 달에 10,000원씩 받아서 10년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맛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버티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맛을 아니까. 근데 한 달에 10,000원을 10년 버티라는 건 아니에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리더님들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생각했으면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면 제일 쉬운 게 아민 사업이거든요. 두 번째가 꿈 가꾸기예요. 많은 걸 적어놨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오늘 강의를 생각했어요. 생각만. 그리고 어저께 제가 헬스케어 강의를 했는데 영상이 소리가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잘 들렸거든요. 저 혼자 물 마시고 여유 부렸거든요. 안 들렸다 하대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CLC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12년 차 사업인데 이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노트 강의하면서 노트 필기를 해놨던 제 재산들이 있을 거지. 제한테 자산이거든요. 그게 그 많은 노트들을 일일이 다 봤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리더 시스템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리더님들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트를 일일이 다 이게 다 노트 필기한 걸 쳐다봤고요. 그리고 강의를 어저께 제가 새벽 한 5시까지 한 열 몇 개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것과요. 말을 하는 건 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은 것과 말하는 것 또 달라요. 듣고 필기한 걸 봐서 그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가미해서 항상 느끼지만 리더님들이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알겠죠. 저의 강의는요. 최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제가 똑똑하지 않거든요. 저도 암에서 다 배운 거라서 저는 전문직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고급진 단어와 고급진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전 초반에 건강 강의를 막 하는데 못 알아듣게 뭐 T3가 어떻게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림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맨 계속 물어보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은 만큼 얘기하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어려운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꿈 가꾸기는요. 돈, 시간,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돈, 내가 지금 가진 시간,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요. 그 세 개를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요. 다 100%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꿈 꾸려고 하면 나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고 싶어. 전 지금 터키가 엄청 가고 싶거든요. 근데 터키 가려면 막 고민하지 시간, 막 비용 이 생각 그싹다 된다고 했을 때 리더니들은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꾼다는 거는 이렇게 성인이 된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생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우리한테는요. 꿈이라는 건 되게 어색하고 허황된 것 같고 헛짓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느낌의 꿈이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미팅장에 오니까 꿈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뭐 어떤 꿈이 있어요? 계속 물으실 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꿈이었거든, 저는. 근데 누가 묻을 때 얼만큼 벌면 좋겠어요? 얼만큼 벌어야지 그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응.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저는 여기 계속 나오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라고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시간을 여기서 보냈어요.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평생 보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적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갖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은지, 1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 한번 해보시고요. 3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내 나이 몇 살 때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책상에 꿈보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꿈보드인데요. 거기 보면 제 나이 50에 뭐 이렇게 뭐 한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 게 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50인데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앞에다 다른 걸 사진을 붙여놨어요. 약간 조금 덜 미안하라고 나 스스로한테 조금 덜 미안하라고 그 앞에다 다른 사진을 싹 막아놨거든요, 제가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가시화라도 했잖아. 가시화했으니까 날짜 보니까 제가 미안한 거잖아. 제 스스로한테 양심상 지키지 못한 나한테. 하지만 지키지 못했지만 저는 그거를 할 거거든요. 언제? 55살에 넉넉하게 여유를 좀 두고 맞잖아요. 이사 가는 게 꼭 50이 안 간다고 내가 지금 집을 빼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엄마 집이라서 나가는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가시화시킨다. 가시화시키면 뭐가 있어야지 가시화시키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오늘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 몇 살에 언제 가고 싶다, 내가 몇 살에 뭘 하고 싶다라는 거를 한 10가지만 적어보세요. 10가지만 적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거 내가 지금 가진 돈과 시간과 내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정해보세요. 왜냐하면 아미는요, 그 세 가지를 다 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뭐예요? 나예요. 중심은 나예요. 남한테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귀하고 내가 중심이어야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여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 아이였면 안 돼요. 그럼 빨리 포기해요. 나 아메 알아듣고 아메 미팅장에 딱 왔는데 우리 애가 아파요. 우리 애가 아파서 나 미팅을 못 나와요. 우리 애가 내가 미팅장 나오고 안 나오고 아픈 게 아니라고요. 원래 걔는 아팠어요. 근데 난 미팅장 나오는 내가 갑자기 미안해진 거야. 왜 아픈 애를 놔놓고 나오려니까 내팽개 치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는 원래 아플 타이밍에 아픈 건데 내가 미팅장 나오면서 왠지 애한테 신경 못 줘서 아픈 거라는 생각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는 꿈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 뭐 과외 시켜주는 거였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주는 거였는데 그게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내려날 수 있어요. 다른 일에도 50만 원 벌 수 있거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아메를 시작해야 하려고 했는지 모든 중심에서요. 내가 있으면 그거는 빨리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아메를 선택했지, 내가 어떤 모습이길 원했기 때문에 내가 아메를 선택했지라면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이 말 했잖아요. 21살에 죽고 65살에 묻힌다. 다짜가 빠졌네요. 묻힌다. 왜냐면요. 21살에 꿈을 멈추거든요. 꿈꾸는 거를. 그러니까 살지만 40년 넘게 살지만 묻힌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꿈 없이 사는 거. 어. 이게 제가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PT 될 때 사진이에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제가 어저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때 꿈이 되게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꿈 엄청 많았거든요. 왜? 나름 직장 생활 20년 했기 때문에 가진 돈도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나름 나한테 스스로한테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김인찬 리더한테 왜냐면 왠지 신혼여행을 멀리 안 가면 평생 유럽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때만 해도 뭐 발리를 가고 뭐 세부를 가고 이게 신혼여행 제일 잘 가는 거였는데 끝까지 우겨서 김인찬이다 카드로 유럽을 간 거예요. 제 카드로 안 갔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하면 그 카드 내가 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카드를 내가 다 꺼가지고 갔거든요. 시드니를 간 거예요. 시드니를 갔는데 제가 저번 12월 때 시드니를 갔다 왔잖아요.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이때도 되게 나름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 보면서 와 김천이 엄청 젊었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사진 찍으면서 제가 김천이는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했죠. 저기 막 사람들 한 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저 왜 올라가는 이랬어. 그랬더니 돈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이드가. 이 썩었는가 이랬어. 아깝게 굳이 떨어져 죽으면 못 잘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한 6박 7일을 이렇게 호주에서 보내고 오는 길에 또 그냥 오기 아까워서 또 이제 저 태국을 들러서 한 이틀 있다가 또 왔거든요. 나름 이제 내 인생에 여행은 없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엄청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산다는 그 생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혼여행을 보내고 이제 제가 아메라는 걸 알아듣고 3월 1일 뭐 PT가 돼가지고 서울 세라톤 호텔에 갔을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꿈이 많았죠. 이때까지 해도 뭔가 다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제가 한 3년은 호황기를 누렸어요. 호황기를 막 누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비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수기, 아멘 속에서 또 비수기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게 이제 시드니 지난달에 갔다 온 다이아몬드 시드니를 갔다 온 거예요. 일단 이분이 표정이 되게 많이 변하셨고요. 이 사람은 놀면 인생이 엄청 부자 인상이 돼요. 이분은 놀면 딱 부자 인생이 되고 아침 출근하면 약간 힘든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게 뭐냐면 여기 하버브리지 클라이밍 했어요. 내 돈 안 내고 지금 문지단 이래 그 내 돈 안 내고 아미스 돈 다 줘가지고 이 130m가 넘는 여기 정상까지 올라가서 밑에서 바다를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려오니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불행하지는 않고 나름 행복했어요. 근데 아미사 PT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대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저런 돈을 왜 써? 저 돈을 아깝게 왜 써?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 시스템 속에서 너무 확고하게 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찍어주는 사진에서 그냥 모델도 한번 될 수 있는 게 아메 속에서 제가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더님들이 꿈꾼다는 건 허황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허황되지 않으려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야냐면 내가 행동이 들어가셔야 돼요. 행동이 들어가야지 그 꿈이 실현화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내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아까 꿈꿨죠. 그 꿈꾼 거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목표를 한번 세운다는 거는 꿈에 이제 날짜를 부여하는 건데요. 아밀 사업은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평생 할 거예요. 단타로 누구 말대로 다른 이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단타로 3년 열심히 하고 먹고 튀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저한테 누가 이래야 돼. 이거 3년만 열심히 하면 된다. 3년 하고 나가면 된다. 빠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내가 근데 65%를 우리가 다 가져가면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 이렇게 우리한테 사업하는 사람들 65%를 준대요. 그럼 이거 법적으로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대요. 막 얘기하니까 3년만 하면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을 정확하게 공부한 나로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미속에서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 그걸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년 열심히 하고 한 30년 편할 거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공부한 저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정확하게 시간을 넣자, 내 노력을 넣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꿈에 이제 날짜를 부여해요, 목표. 제가 그랬잖아요. 제 50이 되는 제 생일날 이사를 간다고. 근데 생일이 이제 4월인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날짜를 변경하면 돼요. 맞잖아요. 난 포기한 게 아니거든. 유보를 한 거지. 이렇게 본인한테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날짜를 부여해 보세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 날짜를 적으셔야지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져요. 그냥 부푼 말풍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PT가 되고 싶어 정식 사업가 암에서 인정받는 정식 사업가 PT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언제 될 건데요? 몇 월 며칠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면 5월 1일부, 6월 1일부라고 나 PT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1월 이제 중순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날짜가 나와요. PT라는 거는 12달 동안 6번의 큐를 친다는 뜻인데 그럼 6번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고 기간이 정해지면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나와야지 애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공부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 시험 잘 쳐야지. 이번에 전교 1등 해야지. 시험 날짜 안 나왔어요. 언제부터 공부하실래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겠지만 원래 안 하면 하고 올해 한번 어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애들은 날짜가 나와야지 공부한다고. 그래서 지금 리더님이 꿈이라는 게 생소하고 꿈꾼다는 게 어색하면 그냥 날짜를 한번 적어서 내가 그럼 이거는 한번 해볼란다. 아니면 내가 3개월 동안 음원 듣는 거 100개를 한번 해보겠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100개 듣겠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뭐 가까운 데라도 일본 온천 여행이라도 한번 갈 거야. 내 돈으로 다 써서. 그렇게 하면 언제 갈 건지를 생각해야지 그 사이에 내가 얼마의 여행 경비를 모을 거잖아요. 요즘 가족끼리 이렇게 뭐 여행 가신다고 개비 같은 걸로 돈 많이 모으시대요. 그 모으는 이유가 있어야지 한 달에 5만 원 낼 건지 10만 원 낼 건지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이제 날짜를 부여하면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목표를 가져져요. 초침 소리가 딱딱딱딱 들려요. 내가 말한 날짜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어요. 진짜 내 목표라면. 내 목표가 진짜 아니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만 진짜 내 목표라면 그게 초침 소리가 이 목숨줄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작년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다이아몬드는 1년 동안 6내그에 36큐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끝이에요. 내 아무리 엄청 열심히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해결 연도에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거에 남아있는 날짜가 없으면 이게 목숨줄이 끊어지는 느낌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진짜 목표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리더님들이 어떤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서 내가 간절함을 정확하게 넣고 거기에 날짜를 부여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일마감이라고 하죠. 나 이번 달에 브론즈 빌더가 될 거야. 브론즈 빌더는 4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하지만 내 혼자 400이 아닌 666에 있는 400이에요. 그럼 그 400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 어떤 친구한테 어떤 미팅을 초대할 건지 나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31일까지 부족한 PB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를 내가 정하고 그거에서 행동이 가해지면 이 목표 세우기는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원칙이 전 이 세 가지라 생각해요. 시스템대로 하셔야 돼요. 상담대로 하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진짜 드림월드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폰서님 이하로 시스템을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대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담대로 하셔야 돼요. 상담 1월 그러니까 1일 날 월초에 상담해 놓고 일주일 뒤부터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상담의 의미가 없잖아요. 응. 그리고 하겠다고 했고 지키겠다고 했으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는 건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내가 나한테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매 순간 핑계를 대요. 매 순간 이유가 생겨요. 매 순간 그렇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원칙이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만 상대방한테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요. 스스로한테는요. 나 그럴 수 있지를 하시면 안 돼.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계속 실패하는 나한테는요. 누구도 신뢰를 가져주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3년 이상 한번 해보세요. 5년 이상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안 나오지, 안 나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리더님들이 예전에는 어떤 한 일을 10년 이상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장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아미에서 1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을 받기 때문에 10년까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1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힘들걸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목표에 대한 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옛날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결혼 사진이고요. 이거 애를 놓고 이제 성장 사진, 뭐 100일, 200일, 300일 성장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사진 찍고 우리 딸 지금 이제 중3이 16살이 지금 요때가 이제 돌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 데리고 어디 갔을 대청공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결혼을 할 때 부푼 꿈도 있었고요. 목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정말 행복했거든.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는 없었어요. 그냥 시간 갈 때 그 하루하루 주어진 한 달 한 달 시간 그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거든요. 부모님 뭐 건강하셨고 제가 가진 거 우리 신랑이 벌어오는 거에서 불편함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를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아이가 바로 한 번에 생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나는 출산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아토피였지만 그래도 뉴트리라이트 아이 덕분에 뉴트리라이트를 만나서 아이가 건강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암의 사업을 하면서요. 다이아몬드가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앞전의 모습 저 너무 행복했어요.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미라는 수단을 하나를 만나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 모습에 저는 만족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 50에 누군가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리더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누군가 한 분이라도 아, 저분이 저렇게 평범한 저분이 저렇게 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나라고 용기 얻으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꿈을 처음에 저도 아메이를 접했을 때는 솔직히 아메이로 성공한다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어색했고 솔직히 말해서 좀 하찮게 생각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아메이라는 수단이 제 인생의 99%가 될 거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스폰서가 얘기해주는 그 SP가 돼야 될 것 같았어요. 의리상. 그리고 그 스폰서가 원하니까 PT가 되어줬어요, 저는. 근데 그땐 제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생기고 제 꿈이 생기고 제 아이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신랑을 생각했을 때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오는 게 자발적이 되었고요. 불평불만보다는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를 생각했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분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3번의 도전 끝에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저는 다이아몬드 될래 아니면 뭐야 죽음이었거든요. 저는 다이아몬드 안 되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돼서가 아니고요. 제 스스로한테 제가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가 있지만 우리 아이랑 지금은 옷도 같이 입어요. 제가 옷 한 개 사가면 저희 딸이 입고 나가보고 옷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본경이 뒤에 혁띠 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옷 또 샀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사주래. 아니야 한 달 전에 샀는데 안 입었던 거야.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저께 이제 방학식을 했고 겨울방을 어저께 방학식을 했거든요. 이제 요즘 애들 화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저희 딸이 이제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을 제가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해요. 그 어저께는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계속 추리닝 입고 다녔거든요. 학교에 이게 생활복. 그런데 어저께 방학식 한다고 꼭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으면 앞에서 걸리나 봐요.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교복을 이제 중1 때 맞춰서 이제 2년이 지났잖아. 애가 갑자기 한 10몇 센치가 커갖고 지금 171이거든요. 키가 171인데 치마가 이 허벅지 중간까지 와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날씬해서 이뻐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머리를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돌리는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뭐 다이슨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다 혼자 뭐 이렇게 제 고데기로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안 돼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주면 딴 데가 이상한 걸로 할까 봐서 앉아봐요. 저희 아티스트를 저희 딸이 아이도 여기 속눈 이게 쌍꺼풀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크다가 쌍꺼풀이 제가 어저께 앉아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번질까 봐 아이샤도우도 해줬거든요. 표시 안 나게 살짝 날 듯 안 날 듯.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도 해줘요 중인데 잘 안 하는데 이제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줘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한다고 하거든. 애들이 나가서 하거든 이상한 걸. 그럼 안 되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저께 학교 가기 전에 아이샤도 발라주고 이제 틴트 발라주고 아이라인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하고 이제 치마가 자꾸 너무 올라가서 한 번 더 땡겨주고 잘 갔다 와 화이팅하고 보냈거든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나이가 들어가서 친구랑 우리 딸이랑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미 속에 있다 보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에 대해서 제 이기적인 마음을 시스템에서 배우면서 내려놨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잘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그냥 행복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원하는 게 생겨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또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 제 모습이 저는 아미 속에서 받은 큰 선물이에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그걸 하나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있잖아요. 다 됐어요. 내 마음도 준비가 됐고 내 우선순위도 준비가 됐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정했어요. 그러면 계속 내 혼자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뭐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꾼 꿈만큼 또 어딘가 누구한테 나처럼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또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명단 작성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미 사업은 누구나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저라고 100% 아니면 뭐 리더님이라고 50%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더 액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미는요, 이 명단 작성이 자본이에요. 돈이 많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아미 사업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명단으로 내가 얼만큼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미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노래 좋으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명단 작성은요, 내가 제품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미 사업을 알려줄 명단이에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미 사업 알아듣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그냥 그려지는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느꼈던 그 순간의 행복, 그 느낌, 그거를 전달해 줄 사람이 그 명단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요즘 최소한 300명, 400명, 500명 이상의 명단이 있죠. 친구 명단 쭉 뜨잖아요. 그거 말고요.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요. 그 쓸 때 그렇게 카톡 이렇게 제끼듯이 이렇게 막 하듯이 안 돼요. 엄청 진지해지실 거예요. 아, 야, 얘를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얘를 적어줄까 말까? 이런 거 생겨요. 그래서 명단이 많이 안 적어 내려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명단은요. 내가 마음 먹는 사람만 명단으로 적어져요. 우리가 이름 적는 순간 후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갈로 속에 우리 사업가들은 뭐가 있어요? 꾸준히 간다라는 내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정다고 해서 100명한테 다 가보지 못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내가 손으로 쓸 때는요,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50명이 나오면 50명, 5명이 나오면 5명 다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랑 상담하셔서 시간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이런 것들 나의 상황과 비교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또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명단으로 들어갈 때 저는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기회를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쁘면 아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을 귀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요, 자기 삶을 사랑하는 분이어야 되고요. 자녀한테 관심이 있거나 추가 수입을 원하거나 신뢰가 있는 분이거나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명단을 적을 때 이런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으세요. 적으시고 나서 거기서 다시 또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건데요. 저는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이 아미 사업을 전달도 잘 되지만 아미 제품도 잘 써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지금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미가 되게 시간도 제품이 전달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가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본인 결론을 다 내려놨거든. 그래서 저는 바쁜 사람은요, 바빠도 우선순위를 내요. 왜냐하면 바쁘지만 해야 될 이유를 찾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을 귀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그분의 시간도 귀하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약속 정해놓고 뭐 휴대폰 일십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제낀다거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못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면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 미리 그 상황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는 조금 더 리더님들이 그냥 편한 사람을 적는 것보다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사람을 먼저 적으세요. 그게 불편한데 나중에는 훨씬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감정적으로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삼바 산업이래요. 최은철 리더님 강의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어저께 노트 보니까 최은철 리더님 강의더라고요. 이 밑에 딱 보니까 제가 항상 이름하고 다 적은, 여기 리더님 계셔가지고 그냥 이게 와봐, 써봐, 해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네. 엄청 공감이 갔어요. 처음에는 이런 미팅장에 안 오려고 하시잖아요. 어색하고. 나는 안 할 거고 안 쓸 건데 왜 자꾸 오라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와봐봐. 와봐봐. 와서 봐봐봐. 그다음 이제 왔어. 그 마트 한번 구경하고 소비자 체험도 좀 해보니까 좀 괜찮아. 써봐봐. 써봐봐. 막 그래. 뭐쓸 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하나 또 쓰고 있다. 조금 더 잡아? 아, 해봐봐. 좋지. 니만 좋은 거 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봐봐.
해봐봐 되는 거 이제 맞는 거예요. 삼바 산업이. 그 천철이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은요. 심플해요. 내가 써보고 좋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써보고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전달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해봤어. 괜찮아. 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가 어떻게 생각할고 자가 어떻게 생각할고 야가 이렇게 하는 순간 아미 사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시간도 저도 거쳤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지금 초기 파트너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많이 해요. 깊이 안 하고. 내가 항상 입에 거품을 무는데 아, 얘 씹어 먹잖아요. 자꾸 안 사길래 하나씩 먹여요, 그냥. 하나씩 먹이고 먹어 맛있지,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로 아미사은요, 생각이 많으시면 힘들어요. 생각을 깊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 일이 맞다고 하면 맞잖아. 이 일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리더님들. 이 일은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300, 400씩 받아요.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한 5년 뒤에 그 회사를 나와야 돼요. 그럼 그 5년 뒤부터 내가 살 날이 30년 남았어요. 우리 아이 대학도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 장가도 보내야 되고, 내 노후 준비도 해야 돼. 그럼 내 통장에 한 30억 있으면 아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없잖아. 그 연금 조금 국민연금 회사한테 넣었던 국민연금 좀 받고, 개인적으로 뭐 저축연금 좀 넣어놓은 거 좀 받고, 조금 내가 기력이 되고 좀 이게 몸이 좀 돼갖고, 나중에 근로 뭐 공공 일할 수 있으면 60부터 일 좀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300 벌었으면 300 정도 들어오면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시잖아요, 그거. 오롯이 내만 쓸 수 있는 돈이 300이어야 되는데 이게 딸린 식구들 한 5명 해갖고 300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계속 내가 옮겨 다니면서 뭘 하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아미는. 그냥 한 번 하는 순간 열심히 할까 덜 할까 많이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지 할까 말까를 고민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겠다 작정하는 순간 하면 돼요. 근데 뭐 해요? 많이 할까 조금 할까 덜 할까 척 할까 이렇게 이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른 데 직장 가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거 그만두면 또 뭐 해야 되노? 또 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멘은요 되게 심플해요. 하시면 되는데 많이 할까 덜 할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많이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요. 덜 하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거예요. 근데 있죠.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하면 돈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아메를 자꾸 공짜로 보시는데 공짜 없어요. 투자는 돈이 없을 뿐이지 내 노력과 시간과 모든 건 다 투자를 하셔야지 받을 수 있어요. 어, 저도 작년에 그렇게 정말로 살이 8kg, 9kg 빠지고 임플란트가 빠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 지금 다시 살이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빠졌을 때 느낌도 알고 쪄갈 때 느낌도 아니까 어쩌지 빼면 되는 거죠. 남들은 나 찐지 모르거든요. 모를래 쪘거든요. 표시 안 나게 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아메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 제품 편하게 안 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담으시 무주고 이제 슬림팩 같은 것도 몰래 몰래 먹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밥도 조금 굶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이 몰래 몰래 찌고 쪄도 표시도 안 나요. 남들이 자꾸 내보고 빠졌다는데 4kg 쪘거든요. 남들이 나 사킬진지 몰라요. 표시 안 나게 찌면 돼요. 그래서 아멘 사업은 하면 할수록 내가 선택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남과 초대 이제 끝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다 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만남과 초대 우리 사람 아미 하기 전에도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친구들 많이 만났고 이제 모임도 많았었는데 아미 사업 딱 하려고 하니까 전화하는 게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해지고 뭔가 말로 편하게 표현하기 힘든 그 불편함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깊이 안 하고. 그래서 일단 만남과 초대는요.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진실되게 하셔야 돼요. 음, 첫 번째, 나 혼자 하는 첫 번째 행동 단계가 만남과 초대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아메삽을 잘 이렇게 본질이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고민할 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그런 느낌일 때 약간 스티커 아메 할 때 있잖아요. 저희 그 만남과 초대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엄청 친구 딱 만났는데 엄청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써서 갔는데 앉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집중이 안 돼. 이 맞장구가 안 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난 지금 아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틈을 안 주는 거야.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쁜데 야 말은 귀에는 안 들어오고 자꾸 시간 다 되지. 아 얘는 자꾸 집에 갈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꺼내지도 못했고 말도 이형도 못 뺐는데 자꾸 얘가 이상한 짓을 해갖고 화가 나서 그 친구를 이제 안 보는데 내가 지금 안 봐요 지금. 왜냐하면 실컷 만나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줬잖아 2시간 반. 그럼 저도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누구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하려고 내한테 전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이랬거든. 나 뭐 우리 친구가 어쩌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거 딴 데서 쓰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맞나 잘 써라고 이제 그때부터 연락 안 했거든요. 이게 저도 그땐 생각이 많았던 거죠. 깊이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확 올라와가지고 있잖아요. 안 했거든요. 그 지금도 안 봐요 그 친구. 안 봐도 돼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행동이 이제 그때는 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다가 제가 이제 순간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지가 나를 어떻게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맞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만나면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연락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삭제했나 봐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미 때문에. 그전에는 쉬웠어요. 근데 아메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 나가서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아메 하기 전에 엄청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아메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자세도 엄청 갖춰서 가야 되고요. 거기서 어설프게 아메 제품 쓰거나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메야 나 이렇게 하거든요. 초창기 때 제가 그 생각 진짜 많이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 아메를 했거든요. 그런 데 가서는 아메 안 하는 사람이었고 좀 괜찮죠. 이거 만만한 친구만은 탁 붙잡고 아메 하는 사람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초기에는 누구를 만난다거나 약속을 전한다거나 전화를 할 때 벨이 2번 이상 울리면 마음이 쿵덕쿵덕거리잖아. 그게 끊어부잖아. 3번째 전화 안 받네 끊어부잖아. 그래서 스폰서한테는 수현 전화했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렇게 해요. 우리 파트너 저 있는데 누구랑 말을 안 할게 내한테 전화벨 2번 울려 끊는 거예요. 그 내가 저 파트너만 전화 오면 바로 받잖아요. 왜냐하면 전화벨 3번 울면 끊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나한테 전화를 했거든. 표시만 내가 끊는 거야. 왜? 받으면 나한테 혼날까 봐. 그 내가 저기 이제 얼굴 빨개지는 파트너 한 명인데 전화 오면 저는 완전 공사제 바로 1초 만에 바로 받잖아. 전화기 들고 있어. 네 전화 올 줄 알고 들고 있었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일 아무 하다가 약속 정하려면 전화하면 벨 울리면 쿵덕쿵덕쿵덕 거릴 거예요. 근데 원래도 전화 잘했잖아. 들으면 우리 한 시간 반씩 통화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맞잖아요. 그냥 똑같은데 거기 아미만 넣으시면 돼요. 있잖아. 근데 아미 이 만난 거 초대할 땐 다른 걸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똑같아요. FORM 들어보셨잖아요. 가족의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어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계속 뭐 수영하고 있어? 그냥 그 사람의 근황 토크 매일 만나더라도 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 보여지는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의 고민거리나 이 사람의 환경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조금 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플랜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있잖아. 언제 시간 돼? 시간 약속 정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스템 미팅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시스템 미팅 있고 뭐 이렇게 뭐 금요일 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혹시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오후에 시간 괜찮아? 커피 한 잔 할까? 화요일 날 할래? 이렇게 알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괜찮아? 왜? 둘 중에 하나는 거절하기 힘들어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얘기해놓고 안 되고 화요일은 안 돼 수요일은 그럼 없어 보이잖아요. 왜 없어 보이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멀쩡해놓고 계속 안 되려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전화 끊어서 부끄러워요. 스스로한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어때? 왜냐면 보통 월수금 학원 다니거나 화목 이렇게 학원 다니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학교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해도 하루는 비잖아. 그러니까 월수금이니까 화목 비죠. 그러니까 화목 중에 화수 중에 어때? 화금 중에 또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는 걸려요. 그러면 이게 뭔가 걸린다는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약속을 만나야지 설명을 할 거잖아요.
전화로 하지 말라면서요. 만나서 얘기하려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이중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뭐 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뭐 본인 그 친구 집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올 건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요즘에 커피숍 너무 많이 생기지만 테이크아웃점 할 때는 커피 테이블이 없는 집도 되게 많고 아니면 조금 커피숍이 큰데 너무 시끄러운 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산만한 데서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메 플랜을 얘기하거나 아메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이게 오픈하려면 그것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친구 집 근처로 간다고 했을 때 친구 집 근처 가서 내가 먼저 어디가 좀 조용한지 대화하기가 좀 편한 곳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가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누굴 만날 때 들어가서 약간 이제 좀 편한 자리 구석대기 이렇게 잘 앉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아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저한테 주목해 주는 게 너무 좋잖아요. 나만 봐야 되잖아. 나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친구랑 둘이 앉아 있는데 제가 들어온 출입구 쪽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계속 쳐다볼 거잖아. 나 안 보고 들어오는 사람만 계속 볼 거잖아. 또 화장실 앞에 앉아서 그럼 화장실 가는 사람만 볼 거잖아. 그거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을 썼으면 그 시간에 대한 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면 들어오는 문 입구 쪽에는 이제 등을 지게 하는 거죠. 이 친구를 안 치는 게 낫죠. 그럼 내가 쳐다보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사람들 시선을 꽂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 친구는 나만 볼 수 있게 내가 벽 쪽으로 앉는다든지 그럼 내 친구 나 벽만 쳐다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어렵게 잡았으면 그걸 좀 귀하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정할 때는 어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설득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설득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설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미팅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와서 들어보면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들었으면 좋겠어. 한 번만 와줄래? 한 번만 들어봐 줄래? 들어줘서 고마워. 아니라고요. 어 그냥 저도 은연중에 예전에는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뭐가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요. 아메 사업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시간 내준 거에 고맙겠지만 내 얘기를 들어준 건 고마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여유 있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나 근데 관심 없어. 노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그 노 했다고 저처럼 그 친구 안 만날 거 아니잖아요. 어, 연연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연연해 안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삭제를 했지만 지금은 다시 만나 제가 잘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연이 안 닿을 친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에 연연하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이잖아요. 하고 안 하고도 내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인데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해라고 한다고 진짜 안 하지 않잖아요. 우리 파트너 저보고 오지 말래 했거든요. 근데 저 갔거든요. 그 지금 사회 보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는데 어저께 웰니스 코치 걸렸거든요. 3기에.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보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웰니스 코치도 못 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나 싫다고 오지 말라 했거든 이 친구가. 그래서 그래도 갔거든요. 가서 그러면 암회사업 안 해도 돼요. 그냥 건강 공부 저랑 한번 3번, 5번만 들어보실래 했거든요. 건강을 되게 좋아해 이 친구가. 그래서 그냥 나 건강 공부만 가르쳐 줄게. 건강 공부하고 암회사업 딴 데 가서 하세요. 네, 이랬거든요. 딴 데 가입돼 있는 친구였어요. 10년 전부터 저보다 먼저 암회 제품 썼던 친구. 그럼 딴 데 가서 암회 하시고 저랑은 그냥 공부만 해야 할까? 네 했거든요. 5번만 그냥 건강 공부 저랑 해야 했는데 3번 듣고 자기가 스스로 탈퇴하고 언니랑 사업학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리더님들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무 사람한테 면전에 대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정교육이 덜 됐나요, 진짜? 아니, 그래,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는 저는 안 하거든요. 이 약속을 이제 자꾸 미루지. 대놓고 오지 말라는 거 싫다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이렇게 막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저랑 건강 공부 한 5번만 하실래요? 제가 건강 좋아요. 건강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수를 했죠. 3번 만에 저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인생 켰거든요. 그래서 노에 연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 해 하는 사람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관심 없다는 사람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끝이거든요. 암의 사업은. 내가 이 친구를 쓰게 하겠다. 이 친구랑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 친구는 내 에너지에 끌리거든요. 딴 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6번 가면 어쩔 낀데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싫어하면 왜 싫어하지? 난 고민할 거잖아요. 계속 싫어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죠. 싫어하는데 얘가 나를 왜 싫어하지?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할 거니까 고민할 거잖아요. 왜 싫어하지 나를? 이런 게 싫어하나? 저런 게 싫어. 도저히 잡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근데 있잖아. 다시는 안 만나도 되는데 왜 내가 어떤 게 싫어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어요. 부담스럽대.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부담스러울까? 그러니까 오지 말래. 그럼 내가 가끔 올까? 그러니까 가끔 오래. 그 가끔 와서 또 후원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괜찮아. 어떻게든 그 순간에 내가 재치를 발휘하시면 돼요. 내 감정만 안 넣으면 돼. 아멘. 감정 넣는 순간 돈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돈이 나가요. 감정을 넣는 순간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잘하고 있으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이 바뀔 거고요. 내 상황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것만 믿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어, 사업 설명이에요.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10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사업 설명하는 거. 아까 우리가 만남과 초대였잖아요. 만남과 초대의 목적이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요,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사업 성장의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미 사업 설명은 탱코어에 주 2, 3회라고 적혀 있어요. 주 2, 3회 아미 사업을 사업 설명을 진짜 나는 내가 사업하는 동안 계속 했다라고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제 파트너들이랑 탱코어 일기를 쓰지만 항상 7번의 사업 설명이 항상 블랭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또 반성하죠.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 설명을 제가 원하는 만큼 못하니까. 그래서 진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니까 요즘 다시 명단을 써시더라고요. 그건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대로 배웠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배웠으면 우리가 탱커화를 해야 되죠. 탱커화를 하면 내가 부족한 게 보여요. 근데 탱커화를 안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계속 사업해요. 그럼 계속 결과가 안 나요. 결과가 안 나면 나중에는 자꾸 스폰서 탓하고요. 시스템 탓하고요. 자꾸 누구 탓은 남 탓을 돌리거든요. 근데 탱커와 일기를 계속 쓰시잖아요. 그럼 남 탓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 탓이 돼요. 내가 아는 게 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7번의 사업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 지금 또다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업 설명은 아까 아까 고민하시면 안 되고 암의 사업을 한다는 건 사업 설명 한다는 뜻이에요. 사업 설명 안 한다는 거는 암의 사업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물건 팔러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플랜을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OM을 들어보면 이렇게 뭔가 쫙 흘러가는데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 설명하는 거 뭐 해야 돼요? 내가 있잖아. 암의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Y 아메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잖아. 갑자기 뭐 1959년 이렇게 안 나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아메 사업을 했냐면 많이 웃으시네요. 제가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아메 사업을 하게 됐냐면 난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아메 사업 왜 하게 됐냐면 나의 Y 아메를 설명하면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렇더라고. 그래서 있잖아. 제품을 써봤어. 근데 너무 좋더라. 근데 처음에 나도 이게 부담스러웠거든. 혹시 누구 끌어들이는 건가? 혹시 누구 피해 주는 건가? 불편했거든. 근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제품이 왜 좋냐면 또 제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있잖아. 이거 썼는데 돈이 들어오더라? 플랜을 설명하는 거. 돈 되는 플랜. 그래서 있잖아. 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한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아미에서 말하는 회사 설명, 제품 설명,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 대한 설명. 그래서 네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사업 설명 그대로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설명이 예를 들면 한 50 정도면 이런 시스템에 와서 또 더 큰 리더님들, 더 멋진 리더님들 보면서 또 그 친구가 느끼는 그 감정이 또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OM이든 FOM이든 CLC든 이런 것들을 초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도 사업 설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고 당당하게 사업 설명하는 것 똑같아요. 여유 있게. 그래서 리더님들이 결국은 사업 설명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리더라면 스폰서랑 같이 사업 설명하는 걸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초기 유의해야 할 사항부터 1번부터 6번까지 했어요. 되게 몰라서 못하는 건 없으시죠? 안 할 뿐이잖아요. 덜 할 뿐이고 조금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모든 걸 사업 설명하는 것도요. 그다음에 이제 초대 뭐 만남과 초대를 하는 것도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요. 목표가 있어야지 하게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지금 리더님 여기 와 있는 거, 저도 여기 와 있는 거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올해 내가 하고 싶은 목표, 내가 1년 뒤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3년 뒤에 내가 원하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는 채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욕심을 부리고 큰 걸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1년 뒤에 6개월 뒤에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그냥 오늘 한 걸음인 거예요. 그 한 걸음에 탱코아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너치앤볼츠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 이제 휴대폰에 첫 화면에 뜨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간절하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앞에 화면을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 화면으로 바로 뜨거든요. 저는 그래요. 결국은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가 정해지고 그 원하는 하나를 정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양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라는 거는 귀찮아요. 하지만 변하면요, 언제나 괜찮은 게 돼요. 제가 아메를 시작하기 전 우리 아이 4개월 때 아메 사업을, 그러니까 아메 제품을 전달받은 거죠. 그 우리 아이 4개월 때 전달받은 제품으로 받은 아메이가 지금 제 인생에서 이제 수단이기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아메이가 제 인생의 전부거든요. 저는 어 어디 가서 막 아메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냥 저한테는 아메는요. 그냥 평생 저랑 같이 동반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암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땐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냥 찢어진 청바지에 이제 맨투맨 티 같은 거 입고 통굽 신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냥 저 모습에서 그냥 리더라는 그 단어에 부족하지 않게끔 엄청 애쓰면서 돌아왔고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석핀을 하고 에메랄드 이렇게 막 오면서 시간이 이렇게 왔지만 편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변화는요,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하지만 변하면요, 아까 제 그 하버브리지 사진 보셨죠? 그냥 그때도 행복했지만 변해서 갔던 그 시드니는 또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변화에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어색하지만 그냥 용기 한번 내보시고 그 용기가 나 혼자 힘으로 힘드시면 옆에 나한테 손잡아 주겠다고 한 스폰서분 손 잡으시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6개월, 1년만 길게는 3년만 애써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리더님들이 저처럼 여기 나와서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리더님들 할 수 있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CLC 제가 너튜브볼지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